사이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포맷을 좀 적용을 할 예정인데 크게 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마다 가장 굵직한 질문을 던지고 세 분이 여기 앞에 준비된 판넬에 좀 답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답변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인데요. 다들 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이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로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다들 생각하시면서 곧바로 쓰셔야 되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시간은 과연 누구 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쓰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게 민주당 차원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윤희석 대변인이 가장 먼저 답을 쓰셨으니까 한 글자네요. 예. 네. 답은 윤 대통령. 네.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그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생각이 같으신 거네요? 그분하고 생각이 같을 때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늦어지면 뭐라도 이게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헌재 상황이. 그럼 그게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8대0 인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결론을 못 내고 길을 못 잡는 그렇죠. 거 보면 예, 그럼 뭐가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금씩 가겠죠. 두 분이 표현은 다른데 김철근 사무총장도 읽어보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 이러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같은 답변이신 거예요? 아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를 해야 될 시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마치 시간이 길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서 예를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8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얘기들은 매일 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8대0으로 얘기는 끝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하다 이건 아니고 오히려 날을 받아놨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날 2심 재판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날 전에 선고가 날 거냐 그날 이후에 선고가 날 거냐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다음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이 된다면 대단히 불리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사안이다. 네. 라고 보는 겁니다. 아, 예.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아니라 예. 좀 다른 사안인 거네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다. 예. 김지호 대변인이 지금 샵 해가지고 두 단어를 쓰셨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도 휴전 중이긴 하지만 전시 국가인데 지금 군 통수권자가 부재한 이 상황, 이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예로 들어도 언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유언비어들, 굉장히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고 민생은 파탄에 다다르고 있다. 개인의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은 시간은 누구 편이냐였는데 네. 똑 떨어지는 답은 아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이 좀 길어지니까 국민에게 손해다 이런 그렇죠. 결론인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녁 때 사실은 장사도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계속 벌 받는 것처럼 들고 계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따가 한 2번 정도 답을 더 쓰실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때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뭐 이 쓰신 답변에 좀 준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민 의원이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편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 선고기일을 지정하도록 뭐 신청하겠다 이런 지정하도록 신청을 해야 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게 이런 걸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기일을 이런 식으로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제로 빨리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권한은 없나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는데. 헌재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형소법 규정 준용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뭐라냐. 아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다가 대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예. 선고기를 언제 해달라. 기일을 이런 빨리 거 할수 잡아달라. 없죠. 오바죠. 근데 민주당 논리가 나는 좀 두 가지 엇갈린 모순점이 있어요. 예.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 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빨리 해달라. 두 개가 상충이 되거든요.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최소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표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최소 3주 이상 밀려요. 자동으로.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주장과 빨리 해달라는 주장이 안 맞아요. 저는 한 가지만 주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8대 0이든 9대 0이든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전원 만장일치 의결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면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최소한 3, 4일 전에라도 선고가 나야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게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거니까 예.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당연히 빨리 해달라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너무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나서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또 국힘은 국민의힘에서는 아 그렇게 되면 혹시 뭔가 다른 변수가 생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 희망 고문을 또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결집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오히려. 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저는 탄핵은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전혀 전략적이지 않고 그냥 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가서 나중에 안 끊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너무 네. 결속을 해 있으면 나중에 끊어낼 수가 없다. 결론이 나더라도. 끊어질 수가 없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선 후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중도층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뒤에 뭐 윤 대통령 얘기는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의 어떤 이제 그 승복 문제는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좀 김지호 대변인께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와 뭐 상당히 친분이 깊으시니까 네. 친명 핵심 인사이시니까. 저희끼리는 친명이란 예. 단어는 잘 안 씁니다. 네. 예. 아무튼 좀 궁금한 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헌재 네.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좀 비판하고 빨리 기일을 잡아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뭐 당에서 메시지도 나오고 이 대표까지 글을 썼는데 민주당이 좀 일제히 헌재를 좀 기일 선정을 압박하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아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항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복궁 앞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 되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단식 투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국회의원들이 걸어서 경복궁까지 여의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이러한 일상적인 혼란, 국정 혼란, 민생 파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리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국민의 목소리를 뭐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잠깐 짚어주신 포인트인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문제랑 헌재 선고 빨리 하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충되는 건데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것은 뭐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내심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꽁에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의견을 무시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건 좀 대변해 주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좀 제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좀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예, 뭔가 말씀이잖아요. 달래는 것도 같이 제시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은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 그 2심 재판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보다 뒤에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이거 자꾸 늦어지니까 좀 불안하다. 그래서 아마 빨리 해달라고 자꾸 촉구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말 해서 헌법재판소에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일이 안 잡히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의견이 뭔가. 일치되지 않는 네.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이게 길어질 이유가 있나요? 예. 나머지 두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네. 굉장히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평이라는 게 그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인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여론도 상당 부분 좀 팽팽한 지점까지 올라온 측면도 있고 예. 광장에 다 나와 예, 있고. 광장에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를 들면 뭐 6대 2나 뭐 7대 1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원 그 만장일치 체제가 아닌 뭔가 그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은 하되 예를 들면 뭐 몇 사람이 소수 의견을 뭐 지난번에 그 기각했을 때 그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기각했을 때 만장일치로 기각을 하되 소수 의견을 달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혹시 뭐 기각이나 각하나 이건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거 8대 0으로 그냥 인용입니다, 인용. 이게 인용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예. 망해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새로이 세우지 않고 2년, 3년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인용은 될 건데 이 인용 시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각 당이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빨리 할수록 좋을 거고 국힘은 나름대로 시간을 좀 버는 게 좋을 거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일보다 전이냐 후냐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8일 날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럼 26일 날 2심 재판 그 결과가 만에 하나 유죄로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여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로 후보를 만들었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겠냐부터 해서 헌법 84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26일 전에 하기를 원하겠죠. 그럼 당연히 재촉하는 거죠. 재촉을 하는데 촉구를 하는데 문제는 마은혁도 재판관 임명해라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의 예. 어느 정도 감정을 좀 다스려주는 달래주는 뭐 측면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그 최상목 대행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전제하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 좋아지는 뭐 이런 걸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장 자체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자꾸 촉구하고 빨리 해달라. 이게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뭔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의 입장을 또 김지호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용민 의원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는 이 말이 뭔가 지금 내부에 조율되지 않는 의견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온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평결 나오기까지 지금 기간이 3주째로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한 말이 또 저는 그냥 예측인데 또 억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인용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8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쓰고 지금 매일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부지방법원도 약탈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호명해서 굉장히 안 좋은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좀 더 잘 다듬고 보수나 진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려고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나 저는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를 또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 승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승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은 과연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에 승복할까요? 물론 단심제니까 물리적으로 승복을 안 할 방법은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서 사실상의 불복 효과를 좀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는 거니까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김철근 총장이 먼저 쓰셨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되게 듣자마자 바로 쓰셨네요. 승복 안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하죠. 지금 그 헌재의 그 선고를 앞두고 아무 소리를 안 내고 마치 헌재의 그 재판관들의 그 뭐랄까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저자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변론하고 또 특히 최후 변론하고 뭐 이런 과정,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나서 그 체포영장의 그 집행 과정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여러 번 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헌재가 선고, 예를 들면 인용 선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인용 선고가 나왔을 때 승복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인용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폴리스 사저로 가실 거고.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비스타. 예. 그 사저로 가실 거고 그 사저를 중심으로 아마 그 대국민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낼 거고요. 심지어는 태극기 집회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본인이 직접이요? 예, 그럴 정도로 강경하게 선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정치적으로는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은 승복이라고 쓰셨네요. 승복할 거라고 보시나 자, 봐요. 물리적으로는 승복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도 승복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 답이에요. 제 이 답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한 2, 3일 걸릴 겁니다. 이삿짐 빼서 가실 거면은.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중집회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해. 안 그러기가 할 것 어렵습니다. 같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재판 준비해야 돼요. 본인 재판. 형사재판 준비. 예, 내란 그렇죠.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준비. 그게 굉장히 중죄잖아요. 구속은 취소됐지만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검찰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소환 조사 하냐마냐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해야 한다는 압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출석하게 해라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바로 이어질 텐데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신다고 해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도 아닐 텐데 장외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다거나 어떤 뭐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승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뭐 불복의 아이콘이다 이런 표현 쓰셨네요.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년 강서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강서구청장 그렇죠. 보궐선거. 김태우 씨를 사면 복권해서 출마시켰는데 네. 그때 대패했는데 그때 국정 기조를 좀 바꿨다면 어땠을까? 자, 지난 24년 총선에서 또 대패했습니다. 국정 기조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자, 국민의힘 24년도 당대표 선거 그때 한동훈 대표 인정했습니까? 선거 기간 중간에 문자 일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로 엄연히 뽑힌 당대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의 어떤 거의 측면입니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네. 불복하면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고 불복의 생각하는데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승복이라든지 포용 이 두 단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헌법재판관 최후 변론 때 많은 언론, 많은 보수 언론에서 승복 메시지를 좀 내달라 그런 주문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외면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 판결에서 만약에 인용이 나올 경우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그럼 불승복, 불복의 방법이 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또 없겠죠. 네, 불복할 방법은 없죠. 뭐 어떻게 김성훈 차장이랑 짜가지고 기관단총 들고 설치고 그럴 일은 없을 아니, 거라고 그럴 일은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그런 극우 집회에 연사로 나서서 뭔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법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 국면을 뒤집으려는 노력, 그다음에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들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제도권,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항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론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이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친명 좌장, 뭐 친명 표현 안 쓰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 불복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친한계 일각 뭐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할 것처럼 얘기는 하셨는데 사저 정치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저 정치라는 게 사저에서 뭐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뭐 국무회의를 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싫어하는 대선 주자가 당 후보가 안 되게 메시지를 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앞에서 윤 대통령 그 지지 집회가 있을 거고 방송 중계차도 막 몇 대 와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거기에 유력 잠재적 대선 주자 더하기 당내 유력한 의원들 계속 갈 거예요. 집에 좀 가서 방문을 하겠죠. 예,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이러겠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왔든 뭐 인사하러 갔든 갈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전달되겠죠. 그걸 사저 정치라고 하면 그건 사저 정치가 맞겠는데 그렇다고 그 메시지의 수준이 나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를 좀 밀어줘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누군지 알겠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인용이 되고 나면 이제 관제에서 사저로 가고 사저에 그 가 있는 동안에 일단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돌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원 50% 아마 여론조사 50%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당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오른쪽에 치우친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셀 거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굉장히 착시 현상이 지금까지 좀 있었던 거고 과대대표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여론조사마저도 굉장히 오른쪽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러면 당내 경선 후보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사죄를 찾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죄를 찾을 거고 그 사죄를 찾는
상황에서 방금 말한 대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그 사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사저 정치만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완전히 판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냐. 저는 후자도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이 되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민심과 여론밖에 없어요. 이것을 본인 위주로 가져가려면 그렇게 해서 재판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준동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 저는 거기에 올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저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습니다. 밖으로 예.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찍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고 예측이 돼요, 실제로. 예. 김지호 대변인은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정치도 했는데 사저 정치 안 하겠습니까? 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그 지역위원장들이 떡국 올려놓고 세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사실 이분들이 대권 후보이기보다는 당대표 후보군들이잖아요. 당권 주자들. 예, 당권 주자들은 이미 다음 당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는 구치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권 후보,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접촉이 미흡했지만 본인이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 관련해서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에서 했는데 사저에서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탄핵이 정말 확정되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은 카드는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네. 지금 본인이 사실상 보수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지지층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영향력은 모두에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 영향력을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윤 대통령 하면 또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목이 제가 메이네요. 이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다음 주 26일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질문은 좀 포괄적인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전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과연 본인의 형사재판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뭐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하실지를 생각해서 좀 단어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과연 승복을 할지.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건 지난주에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나와서 승복하겠다 얘기는 하셨고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서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지호 대변인이 가장 먼저 쓰셨는데 0.73%의 승복? 이거 무슨 이재명 얘기일까요?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 관련해서 여태까지 승복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잘 지켜봤고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0.73% 패배했지만 가장 빨리 승복 메시지를 낸 게 후보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패배했다면 그런 승복 메시지를 빨리 낼 수 있었을까? 저는 민주주의 관련해서 원칙을 이재명 대표가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법원을 약탈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유도를 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고하는 절차로 저희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수많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기소를 안 당하고 0.73% 패배로 진 승복한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압한 건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저희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철근 사무총장은 탄압으로 생각할 거다. 본인의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검찰의 야권 탄압으로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격차가 0.73밖에 안 났는데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했는데 나를 이렇게 탄압한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어떤 그 법적인 제재가 들어와서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 선거법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탄압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출마를 한다. 심지어는 옥중 출마도 강행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옥중 출마도 강행할 사람이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출마해도 경선하면 민주당은 최소 7대3, 8대2로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원 구조가 그런가요?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선은 뭐 하나 말하죠. 예. 사실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본인은 이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이 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든가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나는 야권 탄압을 받는 대표 주자다. 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 이렇게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합류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아까 뭐 옥중 출마 얘기하셨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비슷한 아예 얘기네요. 출마 그냥 강행. 제가 썼잖아요. 출마 강행. 출마 강행.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을 안 할 거예요. 이게 뭐 유죄가 2심까지 예를 들어 난다. 그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도 그냥 뭐 대법원 아직 안 났다. 뭐 그것도 언급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뭐 별 얘기 안 할 거고 나머지 3개 재판에 대해서도 그건 뭐 멀었다더니 아직 뭐 1심 선고도 안 났으니까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 결론은 그 모든 거에 대한 재판에 대한 얘기는 이거 출마 강행으로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그걸로써 본인의 어떤 무죄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논리를 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죠, 무조건. 네. 뭐 옥중 출마, 뭐 감옥에 들어가실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출마 강행하면서 전혀 그 얘기는 안 한 상태에서 앞으로만 보는 얘기만 할 테니 결론은 사법 리스크가 출마 강행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죠. 오늘 저희 오전에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또 다른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있을 공직선거법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선 전에 최종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김지호 대변인 지금은 약간 저의 말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예, 뭐, 이런 좀 조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바램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뭐 지향하진 않지만 뭐 2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다음 주면 판결이 낼 텐데 저희도 진짜 여권에서 얘기하는 그 사법 리스크, 정치 탄압 지긋지긋합니다. 뭐 다음 주 판결 날 건데 너무 앞서 나가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뭐 결판 날 텐데. 결판이 날 거니까. 뭐 네.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아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저희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또 많이 공격하실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 나지도 않았는데 그 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더 얘기한다? 그건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다 취해야 되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현 시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임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네.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얻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측을 안 하면 오늘 토크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두 분께는 좀 예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출마 강행할 거다라는 예상은 해주셨는데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따가 뭐 김지호 대변인께도 여쭙겠습니다만 두 분은 또
그 소속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전해 들으시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좀 펼쳐질까요? 말이 바뀔 거예요. 만약에 2심도 1심처럼 징역 1년이 나왔다. 그런 상태가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3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고 3심까지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대선이 있다 안심할 상황은 못 되죠. 그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도 유죄일 경우에 3심 빨리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예요. 약간의 도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뭔가 본인의 무죄를 난 확신한다는 자신 있다. 그렇죠. 네. 그걸 주거나 또는 내가 유죄가 됐을 경우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암시를 줘야 유권자에게 설득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속으로만 대법원 제발 늦게 내주세요. 늦게 내주세요. 이런 인상을 주면은 본인한테 득표에 도움이 안 되죠. 자, 2심도 유죄면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불안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2심, 3심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스페어 후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다른 쪽에서 띄워주는 후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예를 알고 있잖아요. 2007년에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난 지지는 하는데 BBK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혹시 몰라서 내가 뛴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예비 선수로 계속 뛰어보겠다. 15%나 얻었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50%를 못 넘었어. 저 정도영 후보 26%가 나오고. 네. 그런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안하다. 민주당 지지층은 불안하다. 이거 진짜 대법원이 일주일 안에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 주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뭉쳐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철근 총장이 예상하시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 헌재 판결이 언제 나냐에 따라서 다르죠. 헌재 판결이 대통령의 탄핵 예, 심판 선고요. 탄핵 심판 선고가 예를 들면 21일 날 나와서 한 5일 정도 차이 나면 이미 국면은 대선 국면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네. 예, 이재명의 2심 그 재판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언론의 조망을 받질 못해요. 그래서 힘을 잃죠. 그래서 헌재 판결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이 2심보다 늦게 있을 경우, 그러니까 2심이 먼저 있을 경우는 민주당 내에 상당한 파란이 일 수 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선 경쟁력이 가능하겠냐,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또 완주를 할 수 있겠냐? 예, 또 이런 하나는 문제요? 네. 또 하나는 헌법 84조입니다. 상대 후보들이 헌법 84조를 다 얘기할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닌 대통령이 재임되기 전, 선출되기 전에 재판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수습시키고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에 그거 자체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보면 헌재의 선고 기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가 지금 현재의 대의원 구조나 당원 구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흔들 수 없는데 대신 제3의 플랫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명계와 다른 정당이 연합을 해서 이른바 스페어 후보가 나갈 수는 있겠죠. 나갈 수는 있겠죠. 왜? 대법원 판결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전제하면서 그 스페어 후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후보가 되겠죠. 당분간은. 그렇겠죠. 예. 견제를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이재명 후보 대표도 조기 대선이 되는 상황에서 26일보다 늦게 그 선고가 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초반에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기회는 김지효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지금 두 분은 상대당으로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민주당에 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거나 이런 건 내심 아니, 없나요? 불안한 게 있다면 뭐가 불안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판결이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원들을 어떻게 대할까? 사실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은 없고요. 그런 불안은 저희끼리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 자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막 불안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주류 의원이나 어떤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낙연 전 대표 다 당 밖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당에서 저희 걱정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이낙연 의원이 탈당을 한 거죠? 아니 다른 당이 다른 당이죠. 다른 그래서. 당이죠. 새누리민주당 새누리민주당. 후보로 네. 완전 계시더라고요. 맞다. 예, 개혁신당이랑 이렇게 하셨다. 예. 예. 뭐 그런 결별 얘기까지 좀 제가 기억 편하게. 제가 당내에서는 잠깐 뭐 헷갈렸어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그러려고 한 건 때문에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저희 지지율이 높고 후보자가 압도적인 지지율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는 변동성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선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네. 뭐 김지호 대변인 말대로 다음 주에 당장 있을 선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대체 기일을 언제 지정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